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시황 내용을 좀 정리해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지금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 때를 제대로 필드에서, 그러니까 투자시장 필드에서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 보았던 사람들이, 또 체험을 해 보았던 사람들이 그 다음 넥스트를 준비를 할 때 그만큼 더 잘하십니다. 그렇지만 이걸 또 직접적인 체험도 안 해보고 경험도 안 해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뭐 5년 뒤에, 7년 뒤에 또는 10년 뒤에 책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게 체감상 와닿는 게 한계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나였으면 어떻게 대응을 했었을까? 어떤 대책을 내놓을까? 어떤 전략을 준비를 해서 또 할 것이냐에 따라서 내 스킬업이 달라지는데요. 대부분 내가 어떻게 보면 이게 이론으로 배우는 거랑 엄밀히 따지면 현장에서 직접 필드에서 뛰고 있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관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꼭 힘들고 지치고 뭐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계속해서 남아서 이 자료를 꼭 보셔야지만, 나중에 내가 이런 구간에도 나만의 전략으로 살아남았구나, 나만의 전략으로 수익률을 어느 정도 더 끄집어 올렸구나, 이런 게 가능한 것이지, 만약에 힘들다고 포기하고 하면요, 그 어려웠던 그 구간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방법과 그걸 또 누가 자세하게 풀어가지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것도 내 가족이 아니면 말이죠. 아무튼 부연 설명이 좀 길긴 했지만, 이 시기가 그 어떤 것도 누가 직접적으로 그 상황을 연출을 시켜가지고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좀 부연 설명을 좀 많이 했는데요. 꼭 기억을 잘 해 두셨다가 나중에 비슷한 형태가 나오게 되면 이제 그런 형태로 대응을 잘 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튼 이제 본론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번에 트럼프가 중국 제외한 모든 나라에게 관세 90일 일단 일시 중단 고려가 나온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줌으로써 어찌 보면 이게 한 20시에서 21시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엄청나게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나스닥의 변동성이 얼마나 심했는지 볼 수가 있어요. 캔들이 이 정도까지, 장중 변동성이 이 정도까지 생겼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변동성을 주었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에서 글을 남겼던 이분 상당히 유명한 분인데, 이게 이제 약간 이게 가짜 뉴스라고 나오게 됨으로써 다시 이제 재조정이 나왔던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 누구나 기다렸던 그런 소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등의 요지가 좀 크지 않았나. 퍼드 뉴스라고 해도 반등의 여지가 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볼 수 있는 게, 지금의 이제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도 증시의 움직임은 여전히 뭐 그냥 어느 정도는 괜찮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 증시도 니케이가 반등이 좀 미칠 정도로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기에는 이 형태에서 대부분 또 두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더 나온다, 아니다, 여기서 일시적인 반등일 뿐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시장인데요. 이게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패보다 주변국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매번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4월 9일부터 어찌 보면 요 4월 9일부터 남아져 있는 4월 10일까지에 있는 동향에서 주변국들에 따른 반응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에게도 상당량 영향을 많이 끼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타협과 협력하는 국가들이 좀 많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부담 요소는 좀 덜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뭐 유럽이나 중국에 있는 동향이 어느 정도까지 가져갈 것이고 기간이 어느 정도 때까지 길어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다. 근데 기간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금리 인하로
설이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여기에서는 자료를 이제 준비를 못했지만 대부분 미국의 부자들이 관세 폭탄에 따른 쓴소리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비공식적으로 연준위원들이 또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다라는 내용도 제가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요게 좀 더 길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 지금 지수가 생각보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에 따른 대응의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진다고 하면 지금 상황은 마의 이번 주가 가장 변동성이 크고, 그 다음부터는 포인트가 주변 국가들이 대응을 좀 더 옹호적으로 해주면 반등이 빨리 나올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생각보다 되게 집요한 형태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도 변동성이 엄청 클 정도로 많이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빠지다가, 특히나 아시아장에서 또 야간 시장 넘어갔었을 때가 가장 변동성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시간 포인트는 항상 18시에서 요 20시 사이는 꼭 잘 보셔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리고 아시아 타이밍 때 별로 안 좋다라고 하면 대부분 양안에도 거의 비슷하게 추정을 하는데, 이슈가 있으면 좀 잘 버텨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ETF 수급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ETF 수급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이제 아이비트에서 이제 거래 빈도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렸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상승에 유발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은 그렇게 딱히 보이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얼마나 이제 약세나 또는 패닉셀이 나오지 않길 바래야 가격이 어느 정도는 같이 추정을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를 한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추이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알트코인이 좀 좋으려고 하면 코인베이스가 좀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지만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인베이스 안에서에 있는 이제 베이스 체인 애들이 성과가 좋았지만, 반면에 코인베이스가 ETF 물량으로 어느 정도 빠지게 되면 코인베이스가 나머지 주력 사업 CES에서 벌어들이는 주 수입원이 거기에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알트코인이 생각보다 죽어버리면 일정 수입 비중이 많이 컨센이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알트코인은 어떻게 해서든 좀 좋아진다, 주가가 좀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게 되면 그냥 단연하게 알트코인도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은 보여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게임스탑도 보게 되면 뭐 오른 게 없으니까 그냥 그 정도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 나스닥 기반에 있는 동향성을 좀 볼 필요성이 있고요. 여기서 힌트는 이 달러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요지가 아직은 호재성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 추이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의미는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계속 현금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를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도 이렇게 패닉셀이 나오고 30% 개별 종목이 30% 이상 해외 주식이 빠지게 되면 로스컷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이제 본부장님한테 끌려가가지고 너 왜 그때 안 팔았냐라는 형태로 책임사역서 같은 걸 작성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자기가 옷을 벗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거의 진짜 로봇처럼 그 구간대가 딱 나오게 되면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현상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헤지펀드들에 따른 여러 가지 마진콜 부분도 아직도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는 장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도미넌스 추이가 최대값까지 올라가다 조금 빠지는 형태에서 알트코인들이 좀 폼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긴 하지만, 이게 좋은 패턴은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추이에서는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여기서 이제 더 빠질 게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는 디파이 환경을 좀 보실 필요성이 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디파이가 이더리움의 청산한 비중이 좀 가까워지긴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어떻게 됐냐면,
전체적인 TVL, 솔라나의 TVL이나 이더리움의 TVL이 좀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는 디파이의 청산 단가 추이가 생각보다 많이 가까워지다 보니까는 그게 한번 터져서 급락이 나왔던 패턴이 있었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도 좀 영향성을 충분히 열려져 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이게 과거 백데이터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관세가 대부분 좀 짧게 끝냈을 때에 따른 그런 변동성에 관련되어져 있는 자료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트럼프가 장기전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이걸 마무리를 할 건지에 따른 형태인데, 그냥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제 너가 중간 선거가 중간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26년도 11월이다 보니 못해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으니 상반기 때까지는 이렇게 좀 짧게 관세를 가져가지 않겠냐라는 주장인데요. 아무래도 자기가 실적이 좀 부족하거나 이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건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에 따른 여지는 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간선거가 26년도 11월 달이니까 거의 끝자락에 있다 보니까 못해도 올해 하반기 부분 거의 끝자락 때부터 계속 더 좋은 형태로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당장 2분기에 따른 기대감은 좀 보수적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아직은 관세가 이렇게 빨리 끝날 수는 없다. 주고받고 최소 2번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는 또 모으고 누군가는 또 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지면 강제 청산 규모도 커지게 되죠.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잘났다라고 하더라도 국가의 수장님에 있는 마음을 읽어볼 수가 없듯이 이럴 때마다 항상 선물에 따른 기회는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제 좌절과 실망과 또는 엄청난 큰 고통으로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을 거쳐가지고 선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이더리움 고래가 좀 많이 긁어주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제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다시 재탄생을 이루어져서 가격 방어가 제대로 잘 이루어질지 또 궁금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 점은, 지금의 이더리움 자체에 있는 가격 추이가 지금 시점에서 이 가격대를 만약에 깨버리는 가능성이 만약에 존재를 하게 되면요, 우상향 패턴이 이제 처음으로 깨지는 구간대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진짜 아주 마의 구간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잘 버텨주길 전 바랄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비트코인을 지금 시점에서 이제 모아간다라는 구독자님에 따른 댓글도 한번 보았는데, 현물 비트코인을 모으는 건 전 비추하고요. 세금 때문에 모은다라는 것이라고 하면 일부 반반씩 모으는 게 맞지 않나. 오히려 이제 비토나 BITU를 좀 섞어서 모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만약에 모으신다라고 하면 왜 이 두 개가 좀 괜찮냐면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분배금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정한 돈 가지고 내 돈을 더 투입을 해가지고 하는 그 범주를 줄여주거나 하기 때문에 부담 요소가 좀 덜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평균 단가를 계속 낮추면서 내 돈을 굳이 넣지 않으면 안 해도 어차피 평균 단가를 자체적인 보상으로 인해서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롭다. 아니면 이 돈 가지고 비트코인 현물에다가 계속 물타기를 하는 방식으로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방식은 이제 자기 스타일대로 맞춰 나가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솔라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솔라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뉴스에 따르면 캐나다 상장기업 솔스트레티지가 검증자 분석 플랫폼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검증자 역할을 통해 가지고 수익률도 참여를 하면서 최대한 솔라나 부분을 좀 가격을 좀 영향을 덜 주기 위한 그런 거를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솔 스트레지가 3월 달에 또 2만 개 이상이 있는 솔을 또 매입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알트코인만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더리움하고 솔라나가
최소 못해도 가격이 어느 정도 유턴이 나와야 솔라나 기반이나 이더리움 기반에 있는 알트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의 폼이 어느 정도 올라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는 대부분 24년도와 5년도, 23년도 때까지도 마찬가지로 평균 3년 추이가 민코인으로만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민코인에 있는 계열이 받을 수 있을 만한 효과는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라나가 좀 힘이 많이 떨어지고 이더리움은 이더리움이 솔라나에서 뺏겨서 더더더 힘을 못 쓰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이번에 탈취, 해킹으로 좀 힘을 못 썼던 부분도 있었고, 솔라나는 3월달에 언락이나 뭐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다 같이 이런 악재를 해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추가적인 요건 사항이 별로 안 좋다. 그리고 4월달에 추가적인 추이는 헤지펀드들에 따른 돈의 여력이 별로 없다 보니까 우선 집행할 수 있을 만한 쪽은 크립토 헤지펀드들은 어찌 보면 참여를 할 수는 있겠지만 나머지 헤지펀드들이 참여할 수 있을 만한 여유 자금이 없다 보니까 그건 좀 힘들지 않겠냐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자체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보상을 또 해준다라고 하거든요. 아마 보상을 해준다라는 에어드랍 보상은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유동성 보상에 따른 추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록 CEO도 아직 시장 추가 하락 가능성은 존재를 한다라는 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친구와 친구끼리 싸움에 붙어도 사과하는 그 과정이 주고받고를 몇 번을 해야 마무리가 되듯이 이제 막 주기만 하고 받지는 않았잖아요. 이제 화답에 있는 받는 내용이 이번 주와 다음 주 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의 변동성에 따른 추이에서 이제 단기성의 차익을 가져갈 수 있지만 웬만하면은 중장기 투자자가 아니고서는 단기 투자자가 접근하는 환경은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가고 보면 결국 기회였다라는 건 사실이긴 하는데요. 그거는 관세가 이때까지 과거 백데이터 기반으로 해석을 했었을 때에 따른 내용인 거고, 관세가 길어지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물론 트럼프가 바보가 아니고 기업가 출신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다 누구나 생각했던 패턴대로 짧게 끝날 것이다라고 그런 전문가들에 따른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과연 그게 진짜 짧게 끝난다라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관세 충족 요건과 만족 요건 둘 다 어느 정도 폼 이상은 나와 주어야지만 그게 물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양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잘 보셔라. 그리고 또 엄밀히 따지면 비트코인은 약간의 국채에 있는 성향도 가지고 있으면서 약간의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동향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달러에 있는 환율적 추이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점을 보았을 때 비트코인이 여러 가지 변동성이 매우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를 한다. 그래서 제가 녹화를 찍다 보니까 하루 정도에 있는 차이는 벌어질 수 있어도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가격이 방어가 잘 된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비트코인은 조금은 안전자산으로 보기에는 전 어렵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금은 좀 버텨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만 보시면 안 된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느 정도 가격이 버텼네,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라는 건요, 버틴다라는 거예요. 버티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난 17년도에서 24년도 때까지 추이가 어땠냐면, 버티다가 못 버티면 그때부터 도면서 내려가면서 같이 박살이 났던 추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도면서가 올라간다라는 건 비트코인이 버티는 한계 지점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상 도면서가 올라오게 되면요, 비트코인이 버티지 못하고 또 한번 패닉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미넌스를 어떻게 바라보냐, 그걸 어떻게 또 풀이할 거냐에 따라서도 다 제각각 해석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도 최악의 구간이 나왔을 때 여전히 도미넌스는 많이 오르긴 하지만 못 버티는 경우가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곧바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내려가는 곡선이 나올 수가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년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가 횡보하는 구간대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더 많이 밀렸죠. 그리고 한 번 더 올리고 더 많이 내려가는 기현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없이 도미넌스가 버텨줄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괜찮다라고 보는 건 그냥 하루 이틀짜리 부분인 거고, 추이와 추세도 같이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러니까 다반면으로 좀 잘 보시면서 대응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